루카스와 허드슨이 걷고 있었어요. 이 둘 중 누가 그리 똑똑하지 않나요? 허드슨입니다. 핸드폰 화면을 쳐다보다가 절벽을 못 보고 떨어질 수도 있어요. 루카스는 장님이긴 하지만 지팡이를 아직 가지고 있어요. 그것의 도움으로 그는 벼랑 끝에 다다르자마자 알게 될 거예요. 그는 안전합니다. 오팔은 등산을 하며 휴가를 보내고 있습니다. 카리스는 에베레스트를 오르고 있습니다. 이 중 누가 똑똑하지 않은지 알 수 있나요? 오팔이에요. 봐요. 그녀는 안전 로프를 잊어버리고 그것도 없이 등반하고 있어요. 좋지 않네요. 가브리엘과 아처는 위험한 곳에서 셀카를 찍는 블로거들이에요. 이번에는 가브리엘이 큰 파도 타기를 하면서 셀카를 찍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처는 호수 위에 다리 끝에 서서 사진을 찍기로 했어요. 누가 조심성이 없나요? 가브리엘이에요. 둘 다 위험한 짓을 하고 있지만 아처는 적어도 무슨 일이 생기면 그를 도와줄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요. 가브리엘은 바다에 혼자 있죠. 파티가 끝난 후에 매우 이른 아침입니다. 이건과 브래들리는 아이들을 대학까지 태워다 주고 있어요. 누가 똑똑하지 않은지 알 수 있나요? 이건입니다. 아들이 차에 있지도 않네요. 딜라일라와 엘러리는 휴가 중이에요. 둘 다 새로운 것을 배우기로 결심했죠. 딜라일라는 숲에서 스키를 타고 있고 엘러리는 호수에서 스케이트를 연습하고 있어요. 누가 위험에 빠졌나요? 엘러리입니다. 봐요. 호수의 얼음이 깨지고 있어요. 그리고 주변엔 그녀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리아나와 엘라이자는 자신들이 주최하는 바베큐 파티를 준비하고 있어요. 아리아나는 밖에서 샐러드를 만들고 있고 엘라이자는 집과 정원을 꾸미고 있어요. 똑똑하지 않은 사람은 누군가요? 아리아나예요. 샐러드 때문에 정신이 팔린 동안 고기가 햇볕에 상하고 있어요. 내 아이의 엄마인 카리스는 집으로 돌아와 모든 10대들이 조용히 자기 할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죠. 제일 연장자인 아만다는 우노를 하고 있었고 가브리엘라는 책을 읽고 있었고 헤이브는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에인슬리는 뭘 하고 있었을까요? 에인슬리는 아만다와 함께 우노를 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을 보고 누가 바보같이 행동하고 있는지 말해보세요. 왼쪽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요. 결국엔 다 떨어질걸요? 나무 위에 남아있을 유일한 사람은 오른쪽에 있는 사람뿐입니다. 캘럼 형사는 하와이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었어요. 테라스에서 저녁 커피를 마시고 있을 때 약간의 소음과 비명소리가 들려왔어요. 그의 옆방의 발코니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젊은 여배우인 샤넬이 그곳에 머물고 있었어요. 그녀는 검은 옷을 입고 마스크를 쓴 어떤 남자가 자신의 방에 침입해서 자기를 납치하려 했다고 했어요. 그녀는 비명을 질렀고 범인은 복도로 사라지며 도망쳤죠. 그 여배우는 캘럼 형사에게 그 남자를 즉시 찾아달라고 요청했어요. 하지만 형사는 샤넬에게 다른 사람이나 속이라고 말했죠. 그는 왜 그녀를 믿지 않았을까요? 여배우의 방문을 보세요. 많은 상자들로 가로막혀 있어요. 만약 그 남자가 정말로 문 밖으로 뛰쳐나갔다면 가는 길에 모든 걸 밀쳐냈을 거예요. 그녀는 언론의 관심을 끌기 위해 어떤 상황을 꾸며내려고 했을 뿐이에요. 아담은 체육 시간에 와서 선생님에게 불행히도 운동을 할 수 없다고 말했어요. 일전에 팔이 부러졌거든요. 하지만 아담은 평판이 나빴어요. 선생님은 그를 믿지 않았고 그에게 빈둥대지 말라고 말했어요. 여러분은 아담을 믿나요? 보세요. 팔에 깁스를 했는데 자켓 위에 깁스가 되어 있어요. 가짜인가 봐요. 밀러 부인은 이웃에 있는 누군가가 자신에게 달려와 자신의 가방을 훔쳤다고 신고했어요.
당국은 모든 이웃들을 신문했죠. 브라이스는 자기는 어디 갔었다고 했어요. 집에 온 지 1분도 안 됐어요. 아델은 자신이 하루 종일 집에 있었고 밖에 나가본 적이 없다고 했어요. 이스터는 계산책을 시켰다고 했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고 이상한 것도 보지 않았다고 했죠. 당국은 한 사람을 체포했어요. 누구일까요? 그들은 브라이스를 체포했어요. 그는 방금 집에 왔다고 했어요. 그런데 난로 위에 있는 냄비의 물이 끓고 있어요. 이미 한동안 집에 있었음이 틀림없어요. 에임스는 시계 가게에서 일했어요. 어느 날 그는 경찰을 불렀어요. 그들이 도착했을 때 에임스는 갑자기 전기가 나갔을 때 자신은 일을 하고 있었다고 말했어요. 그는 우선 혼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러고 나서 경찰을 부른 거죠. 그들은 곧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냈고 불이 다시 들어왔어요. 에임스는 즉시 계산대를 확인했습니다. 보아하니 불이 꺼진 사이에 누군가 가게에 침입해서 돈을 다 훔쳤어요. 하지만 경찰은 그의 말을 믿지 않고 그 남자를 체포했어요. 왜죠? 가게에는 기계식 그리고 전자식 시계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들이 나타내는 시간 차이는 10분밖에 되지 않아요. 전기가 꺼져도 기계식 시계는 멈추지 않죠. 그 뜻은 불이 10분 정도만 꺼졌었단 뜻이에요. 에임스는 스스로 전기를 끄고 나서 경찰에 신고한 게 틀림없어요. 넬슨은 작가였어요. 그는 항상 집 밖에 모여있는 청소년들로 인해 방해를 받았고 집중을 할 수 없었죠. 어느 날 남자는 경찰을 불렀어요. 누군가가 자신의 사무실 창문에 돌을 던졌다고 말했어요. 그는 경찰에 공식적으로 청소년들이 집 근처로 오는 걸 금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형사는 그를 믿지 않았어요. 왜죠? 봐요. 유리가 밑에 깨져 있어요. 하지만 창문의 이 부분은 밖에 있는 발코니에 의해 보호되어 있어요. 넬슨이 10대들을 고소하려고 직접 창문을 깬 것 같아요. 한 가족이 휴가 중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오늘이 무슨 날인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아빠는 월요일이나 화요일인 게 확실해 라고 말했어요. 엄마는 내가 아는 건 어제가 수요일이 아니었다는 거야 라고 덧붙였죠. 제이크는 수요일이 틀림없어. 아니면 주말이든지. 시에나는 주저하면서 아마 금요일일 거야 라고 했죠. 루비는 금요일은 내일이야 라고 말했어요. 하나의 진술만이 사실이라면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알 수 있으시겠어요? 아빠의 말에 의하면 월요일이나 화요일이라고 해요. 엄마 말로는 목요일이 아닌 아무 날이라고 하고요. 그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 또는 일요일일 수 있어요. 제이크는 수요일, 토요일 또는 일요일이라고 확신해요. 시에나는 금요일이라고 해요. 그리고 루비에 의하면 목요일이래요. 딱 한 번 언급된 날은 목요일 뿐입니다. 그 뜻은 루비가 옳다는 거예요. 페이지와 퀸리는 자매예요. 그들은 자기들 방에서 같이 놀고 있었어요. 퀸리는 학교에 있는 남자애를 짝사랑했어요. 그녀는 그에게 편지를 쓰기로 결심했죠. 페이지는 그건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퀸리는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죠. 그녀가 거의 다 썼을 때 퀸리는 차를 마시러 아래층에 내려갔어요. 그녀가 돌아왔을 때 편지는 사라지고 없었어요. 페이지는 갑자기 돌풍이 불어와서 편지가 창문 밖으로 날아갔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퀸리는 그녀를 믿지 않았고 페이지에게 편지를 돌려달라고 했죠. 그녀가 편지를 가져간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바깥에서 방 안으로 바람이 불면 창문 밖으로 아무것도 날아갈 수 없어요. 콜트는 사고를 당해서 기억을 잃었어요. 케네디와 이슬라는 둘 다 자기가 여자친구라고 주장했어요. 그들은 그를 첫 데이트했던 장소로 데려갔어요. 여자들은 저마다 콜튼이 자신을 진짜 여자친구라고 결정해주길 바랬죠. 여러분은 그가 누구랑 데이트했는지 알아냈나요? 보세요. 나무에 C+I라고 쓴 이니셜이 그려져 있어요.
콜튼의 여자친구가 이슬라인 것 같아요. 호텔에서 누군가 돈 많은 신사를 털었어요. 유일한 목격자는 호텔에서 일하는 청소부 조셉이었어요. 강도 사건이 일어날 당시 그는 근처 방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형사가 그 남자에게 뭘 본 게 있는지 물었어요. 조셉은 소리를 들었을 때 방으로 들어가려고 했어요. 근데 문이 열리면서 제 머리를 때렸어요. 한동안 볼 수가 없었어요. 조셉은 심지어 경찰관에게 이마에 든 멍도 보여줬죠. 하지만 형사는 조셉을 믿지 않았고 강도를 도운 죄로 그를 체포했어요. 왜죠? 그 문은 안쪽으로 열리기 때문에 조셉을 칠 수 없었어요. 그러니 거짓말이에요. 사고 후 카리스는 병원에 머물고 있었어요. 친척들만 그녀를 방문할 수 있었죠. 하지만 3명의 남자가 그녀를 보고 싶어 했어요. 그녀의 남자친구, 그녀와 사랑에 빠진 같은 반 친구, 그리고 그녀의 오빠였죠. 그들은 저마다 자기가 그녀의 오빠라고 말했어요. 남자들의 신분증을 보고 그녀의 오빠가 누구인지 알아보세요. 그녀의 오빠는 필립임이 틀림없어요. 카리스와 콜튼의 나이 차는 4개월이고 카리스와 네로는 5개월이에요. 그런 나이 차이는 둘이 형제자매가 되기에는 너무 작아요. 매덕스는 사촌 데이먼을 신고하기 위해 경찰서에 왔어요. 그는 매독스에게 며칠 동안 같이 있어도 되는지 물었어요. 저녁에 데이먼은 집주인에게 지하실에서 과일을 좀 가져다 달라고 했어요. 매독스가 거기 갔을 때 데이먼이 그를 그 안에 가뒀어요. 지하에는 전기도 없고 불빛도 없었어요. 그리고 매독스는 자신을 도와줄 단 하나의 도구도 가지고 있지 않았죠. 이틀 뒤 새벽 3시에 그는 사촌이 떠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날 늦게야 우체부 덕분에 겨우 빠져나올 수 있었죠. 매독스는 그의 돈이 모두 도둑 맞은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지만 경찰들은 그를 믿지 않았어요. 왜죠? 매독스는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장치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했죠. 또 너무 어두워서 일반 시계로는 볼 수가 없고요. 그렇다면 정확히 사촌이 언제 떠났는지 어떻게 알았을까요?